네, 두 번째 시간은 영어로는 나중에 하시고요. 바로 이제 쌍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쌍무. 채무가 대가적 채무를 부담할 때 쌍무라고 합니다. 쌍무의 반대말은 편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구할 때 매매는 쌍무계약의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증여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증여.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무상으로 주겠다 약정하고 상대방이 예스 했을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증여는 한쪽만 채무를 부담한다. 한다면은 편무계약이고 매매는 쌍무계약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질이 뭐가 될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쌍무. 그러면 우리가 매매계약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계약의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매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을이 계약금을 줍니다. 뭐 주고요? 계약금. 그 다음에 순서로 씁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을 주고 순서가 부동산 마지막에 잔금을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약법 이야기를 자꾸 책 보시면서 쪼개지 마시고 맨 위에 프린트물에 그 563조 그 매매를 가지고 잘 생각하면 답이 다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매매 계약했죠? 그럼 거기 563조에 계약금 지급해야지 성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금 지급 약정이죠? 자, 그러면 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 주는데 특징. 잔금 줄 때는 아마도 매도인도 뭘 줘야 되겠죠? 그게 뭐죠? 각종 등기 서류를 맞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당겨 봅시다. 지금 순서를 보게 되면 지금 매매 계약은 563조 얘기고요. 을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할 때 여기 보세요. 중도금 줄 때는 갑은 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잔금 줄 때는 서로 줘야 될 게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금 줄 때는 을도 변제기라 하고요. 이쪽도 변제기다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죠. 근데 중도금 줄 때는 특징이 누구는 변제기가 아니라는 거. 이쪽은 변제기 아닙니다. 즉 이쪽은 변제기가 아니고 이쪽만 변제기란 얘기죠. 그죠? 변제기란 얘기죠. 그럼 거꾸로 봅시다. 이렇게 순서를 나눠서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거 볼게요. 요거. 갑도 변제기가 도래했고, 을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갑은 뭘 줘야 되고요? 서류 교부를 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고, 을은 잔금을 지급할 변제기가 도래했다. 자, 그렇다 한다면 당신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를 한다면은 이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동시이행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같이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갑이 서류를 안 주게 되면 을은 잔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을이 잔금 안 주면 나 서류 교부 안 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서로 항변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갑도 채무 변제기, 을도 변제기, 너변, 나변 하게 되면 동시행관계 들어가서 서로 항변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항변권 뜻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항변권은 한쪽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자라면서 청구권을 던지게 되면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항변권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시이행 항변권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우리는 지금 쌍무 계약 쪽을 하고 있습니다. 쌍무.
쌍무 계약 들어가면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네 404페이지 몇 페이지요? 네 404쪽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타이틀이 나온다 이야기예요. 좀 집중하세요. 쌍무 계약에서 그죠? 변제기, 너변, 나변, 동시행 관계 들어가면 항변권 있어서 항변권은 청구권을 뭐하는 권리? 거절. 이 거절은 영원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일시적으로 거절한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고 잠시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변권 있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캐치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항변권은 이쪽의 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니까 특징입니다.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로 키워드입니다. 그 자체로 이행 지체의 책임 면제받는 것. 네. 이것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바로 뭐다? 항변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프린트물에 적어 놨습니다. 408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네, 페이지 408페이지. 이걸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동시이행은 이행지체랑 한 세트가 돼서 돌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서 특약을 달았다. 특약은 이렇습니다.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하루 지연이자를 붙이겠다. 하루에 자그만치 50만 원씩 지연이자 붙이겠다라고 만약에 특약을 달아놓았다고 합시다. 좋은 얘기가 들어가야지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잔금을 주지 않는다. 네가 안 주니까 나도 안 준다. 그러면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20일이 흘렀다. 며칠이요? 20일. 근데 문제는 이쪽에서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니까 잔금을 주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20일이 흘러도 며칠이 흘러도 20일이 흘러도 자, 이 을한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동시이행에 무슨 권이 있었기 때문에 항변권이 있었기 때문에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책임 면제받으니까 여기는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 이야기예요.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매도인께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니까 자신의 서류를 안 주면서 자꾸 을한테 잔금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 측에서 이 사람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방법은 뭘까? 너변, 나변. 저쪽은 항변권이 있으니까 주지 않아도 지체가 아니니까 이때는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이쪽이 잔금을 안 주면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연이자가 붙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가끔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해요? 네? 잔금 날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매도인이 자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잔금 안 준다고 자꾸 독촉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잔금 달라고 독촉해야지 맞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지체가 아닌데 최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변권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그 자체에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중도금 줄 때를 가정해 봅시다.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네, 갑은 변제기가 아니죠. 네, 을은 뭐 줘야 돼요? 중도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을은 무슨 상태입니까? 을은 당연히 중도금질 변제기죠. 그럼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다? 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한쪽은 변제기, 한쪽은 변제기일 때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동시이행 관계일 때는 서로 항변권이 있지만 동시행 관계가 아닐 때는 네, 항변권이 없습니다. 이때 쓰는 용어를 기억하세요. 이때 갑은 을은 있으면 이때 특징 변제기에 있는 사람을 선이행 의무자라고 표현한다. 무슨 자요? 선이행 의무자. 변제기에 없는 사람은 후이행 의무자.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자는 당연히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네, 이건 바로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이다가 됩니다. 네, 뭐에 빠졌군요? 네, 이행지체에 빠졌군요. 이행지체, 그럼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체에 빠지면 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 이야기예요. 뭐가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잠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네, 중도금 줄 때를 보라는 얘기야. 변제기고 변제기 아니고 중도금 줄 때는 이 사람은 무슨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 그죠? 그죠? 매도인은 나중에 줄 사람이니까 후이행 의무자. 그죠? 선이행 의무자가 뭘 안 주면 중도금 안 주면 이 사람은 무슨 권이 없기 때문에 항변권이 없으니까 바로 뭐 빠지는 거예요? 이행지체이다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붙기 시작합니까? 네,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4쪽에 몇 쪽이요? 404쪽에 있는 거기 536조가 있을 거예요. 몇 조요? 네, 404쪽에 있는 거 네, 좀은 또 분석해 드릴게요. 네, 404쪽에 거기 536조 1항을 분석해 드리면 네, 문장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첫 번째, 상대방 채무 이행 뭐요? 거절할 수 있다. 네, 그 첫 번째 문장이 네, 갑도 변제기고 을도 변제기일 때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다? 네, 동시 이행 관계이다 일 때 쓰는 거예요. 잔금 서류 바꾸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536조 그러나 1항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 이 말은 상대방 갑은 변제기가 아니고 나만 변제기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쓰는 단어가 뭐다? 을이 뭐다? 선이행 의무자.
이쪽은 나중 후 이행 의무자. 그럼 선 이행 의무자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거절할 수가 없지요. 서로서로 동생 관계에 들어가면 서로서로 항변권 있으므로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건 바로 뭐에 들어가요? 네, 이행지체이다가 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죠? 이건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이란 이 단어는 채무불이행의 이행지체랑 연결된 용어라는 것을 까먹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406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이 있을 거예요. 표시하세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네, 요걸 설명드릴게요. 밑에 판례랑 같이 묶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연습을 했으니까 이 연습 가지고 해볼게요. 네, 갑하고 을하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네, 을은 계약금을 지급했고요. 자, 중도금 날짜가 왔는데 을이 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도금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잔금도 안 주고 네, 자, 현재까지 왔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현재까지 이렇게 현재까지. 그러면 이 서류를 안 줬기 때문에 잔금도 안 줬겠죠. 그럼 이제 갑도 서류 안 줬고 을도 잔금을 안 줬다. 그럼 이제 현재까지 왔을 때요. 네, 현재까지 왔을 때 네, 갑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갑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류하고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이니까 잔금 안 준 것은 자,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따라서 잔금은 지연이자 안 받겠다. 그런데 너는 여태까지 중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전체가 이게 보니까 30일이나 지났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30일 곱하기 자, 약속했습니다. 아까 하루 네, 약속된 돈을 안 주면 하루 지연 이자가 50만 원이다라고 했다면 갑의 주장이에요. 너 30일 동안 중도금을 안 줬으니까 30일 곱하기 50만 원이니까 네, 1,500만 원의 지연 이자를 내놓아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의 주장? 네, 갑의 주장입니다. 자, 이때 을은 또 밑저의 본전입니다. 내가 1,500만 원 줄 돈도 없지만 나는 너한테 여기까지가 20일이었습니다. 여기는 10일이었습니다. 나는 잔금 기준 이전 20일치만보다 지연이자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50만 원이니까 얼마만? 1,000만 원만 내가 지연이자를 줄 것이지 너한테 10일치 얼마? 500만 원 지연이자는 줄 수가 없다. 1,000만 원만 줄 것이다. 이게 누구의 주장? 을의 주장입니다. 아셨어요?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매돈 입장은 잔금은 건드리지 않고 중도금 30일치 몽땅 지연이자 1,500만 원 내놔라. 매수인은 아니다.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만 지연이자 줄 것이고 여기는 주지 못하겠다. 네,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을 편을 들어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선이행 의무자 보세요. 선이행
의무자가 자, 이행 지체하던 중 ing 중 네, 서류가 줄 날이 왔다는 것은 네, 후 이행 의무자 갑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례는 선 이행 의무자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하면 등기 서류와 잔금이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도금도 중도금 또 정확히 얘기하면 이 1,000만 원 지연 손해금 이 금하고 서류가 그때부터 동시행관계다. 따라서 잔금 기준 이유 못준 중도금 지연이자는 붙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판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 자 406페이지에 있는 거기 가로 2번 밑에 판례 있죠. 읽어볼게요. 매수인이 선 이행할 중도금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을 경고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금 방금 전에 20일치 지연이자죠. 또 잔대금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에 있다. 네, 그럼 잘 보시면 거기 다시 설명드릴게요. 등기 서류와 잔금과 중도금과 지연이자 손해금 금하고 서류가 전부 다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그래서 매도인의 주장은 논리가 안 맞고 매수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결론.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만 지연이자가 붙고 잔금 기준 이후 못 준 중도금은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저 판례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408페이지에 맨 위에 3번 이행 지체 책임 저지 이자의 저지가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이행지체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가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명문 규정이 뭐 있고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넘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12페이지 가시면 위험 부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자, 동상변권 쌍무계약의 첫 번째 특징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부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 존재했습니다. 목적물 존재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은 약정에서 이 계약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유효라는 것은 갑은 어떤 채권이 있을까요? 갑은 네, 반대로 할게요. 갑은 무슨 채권이 있어요? 대금 달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걸 을한테 대입하게 되면 을은 무슨 채무가 있는 것이다? 네, 대금 채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죠. 또 을은 효력이 생겼으니까 을은 재산권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있죠. 그게 유일한 얘기예요. 채권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을의 채권은 갑한테는 이게 뭐가 될까요? 네, 재산권 채무가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무가 대가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네,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계약 체결 후에 네, 갑자기 낙뢰로 인해서 만약에 건물이 화재가 나서 몽땅 탔다. 낙뢰 때문에 건물이 탔다. 또는 제3자가 방화로 인해서 건물이 탔다. 또는 옆집이 불타면서 옮겨 붙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특징. 낙뢰가 있거나 제3자가 방어하거나 옆집이 탔을 때, 네, 갑은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또 매수인도 뭐가 없어요? 잘못 없어요. 그러면 잘못이 서로 없다 하였으니 이쪽도 채무가 있고 이쪽도 채무가 있는데 갑이 잘못이 없으니까 이 재산권 채무는 생각해 보세요. 면제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 채무는 면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도 잘못이 없으니까 이쪽 채무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면제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면제. 그러면 이 재산권 채무가 면제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네. 을은 재산권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또 을의 대금 채무가 면제받는다는 얘기는 네, 갑의 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면 결국 갑은 건물이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결국 갑은 을한테 결국은 을은 돈 달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을이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되어 있다 한다면 돈 달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대가 손실 전부 다 돈을 못 받으니까 갑이 전부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대가 손실을 어려운 말로 고친 말이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돈 달라 할 수 없으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요? 갑이 부담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갑을 채무자라 할까 채권자라 할까를 찾아봐야 돼요. 그럼 지금은 건물이 화재가 났으니까 이 갑의 재산권 기준자 보니까 갑이 뭐가 될까요? 네, 건물 인도, 재산권 인도할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고요. 을은 네, 건물 재산권 인도를 요구하는 채권자가 된다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갑을 갖다가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매도인, 위험, 부담. 그리고 이 갑은 받았던 계약금, 중도금 있으면 이거는 도로 돌려줘야 된다 이야기에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것이 여기 413쪽에 있는 겁니다. 몇 페이지요? 네, 413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양쪽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 귀 없는 채무자, 귀 없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결국 대가 손실은 다 갑, 재산권 인도 채무자 갑이 다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을이 계약금 중도금 준 것이 있다면 갑은 을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조문 가지고도 딱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네, 537조를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갑은 했으니까 빨리 할게요. 재산권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퍼펙트 유효했었는데, 자,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화재가 났다. 알고 보니까 을한테 잘못이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났고, 네, 갑은 잘못이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잘못 없는 사람의 이 채무는 면제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면제했다는 얘기는 을은 재산권 달라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면제란 얘기는. 근데 잘못이 있는 사람의 대금 채무는 면제하면 안 되죠.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죠. 따라서 갑은 을한테 뭐 달라? 대금 채권이 여전히 존속한다는 얘기는 이 채권이 존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은 을한테 뭐 달라 할 수 있으니, 네, 너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으니까 대금을 달라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이 중도금, 잔금 지급한 것이 있고, 또 마지막 중도금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있고, 아직 잔금을 주지 않았으면 나머지 잔금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네, 대가 손실은 뭐라 했습니까? 위험은 다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네, 누구요? 네, 을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을이 부담해야 되겠죠. 이 을이 누구다? 네, 채권자가 대가 손실을 부담한다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414쪽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조문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538조 얘기입니다. 요게 537조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자, 위험 부담. 자, 이쪽도 잘못 없고 이쪽도 잘못 없다. 각자 채무를 면제시키니까 을도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다. 갑도 을한테 대금 달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따져보니까 대가 손실은 전부 다 갑이 부담해야 되죠. 받았던 돈은 다 도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갑은 잘못 없고 을이 잘못했다면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다.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다.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을 보세요. 자, 그럼 저쪽은 어떻습니까? 저쪽은 둘 다 잘못이 없는 경우고 여기는 갑은 잘못이 없고 을은 잘못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네,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네, 뒤집고 답니다. 갑한테 잘못이 있고 을한테 잘못이 없으면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없고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있고 갑 잘못 있고 을 잘못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갑은 방금 전에 채무자라고 했어요. 무슨 자요?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이거는 네, 채무 불이행 이다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이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면 채권자는 원래 재산권 달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산권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들어가서 을은 뭐로 들어갑니까? 네, 이행불능을 문제 삼아서 못 넘겨받으니까 최고 없이 무슨 해제를 하고 법정 해제를 하고 원래대로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갑한테 매도인한테 잘못으로 계약이 건물이 타게 되면 이 계약은 유효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이행하지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이행지체가 아니고 불능. 그러니까 원래 을은 재산권 달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었는데 이제 잘못으로 나중에 여기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줬던 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원위치 시키고 귀책세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아까 여러분들 오른쪽 귀였어요. 오른쪽 귀. 채무 불이행, 귀책사유,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네.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갑은 자, 갑은 채무자죠.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불이행이 아니다. 갑한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쪽 가볼게요. 이쪽 따라보세요. 이쪽도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으니까 이것도 뭐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뭐다?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지금 이행불능 얘기예요. 자, 이행불능 얘기는 이렇습니다. 네, 보세요. 자, 매도인 불. 아까 저 끝에 거예요. 매도인 불이면 자, 갑은 귀가 있고 을은 귀가 없는 거예요. 손 띄고 매수인 불. 갑 귀 없고 을 귀 있는 거예요. 제3자 불.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하는 것이 후발적 불능입니다. 계약 체결 후 불이 났다 이야기예요. 계약 체결 후에 불이 났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보죠. 그때 오른손 귀를 딱 잡으시고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 이렇게 연습하세요. 매도인 불은 갑 귀 있고 을 귀 없는 거. 매수인 불은 갑 귀 없고 을 귀 있는 거. 제3자 불은 갑 귀 없고 을 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한테 잘못이 있는 매도인 불은 갑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그죠? 귀책세 없는 을은 최고 없이 법정 해제하고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 길을 가면 되죠. 이거 잡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두 번째, 매수인 불은 갑은 잘못 없고 을은 잘못 있으니까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으니까 을이 전부 다 손실을 부담해야 되고 제3자 불은 갑 귀 없고 을 귀 없는 거니까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으니까 갑이 대가 손실을 부담한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이행불능은 위험 부담이랑 같이 묶으시고 그다음에 채무불이행의 이행지체는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이랑 한 묶음으로 기억하세요. 동시이행, 이행지체, 위험부담, 이행불능 양쪽 귀, 이행지체, 이행불능 위에 쌍무계약의 동시이행과 위험부담이 있다라고 가정해 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쌍무계약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